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볼륨과의 관계를 좀 볼게요. 볼륨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는지를 좀 추이를 보면은 저 기간 판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보기 좋게 피벗 테이블로 바꿔갖고 바로 분기로 나오네요. 아유 고마워라. 볼륨을 피벗 테이블 전환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보기 쉽게 분석하기 쉽게 그래프로 바꿔갖고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숫자는 당연히 천 단위 구분해주는 게 보기 좋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바로 그냥 바꿀게요. 자 삽입에 가서 피벗 차트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아유 선으로 보는 게 좋죠. 리니어로. 자 리니어 나오네요. 이거를 같이 옆에다 놓고 볼게요. 같이 봐야지 좀 제가 조금만 줄일게요. 아이 제가 피벗 테이블 잘못 불렀네. 똑같은 걸 했죠. 아까 볼륨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삭제. 요걸 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죠. 자 요거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또 판매량을 피벗 테이블 만들었어요. 그래프가 너무 똑같아갖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완전 속았죠. 자 이렇게 해서 볼륨 거를 뽑았고요. 금방 이제 차트로 바꿔갖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룹 누르고 분기별로도 나와야지 저희가 보기 좋으니까 하고 전체 축소시켜 놓고서는 어떨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좀 둘의 관계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래프로 만들면은 거의 다 했으니까 잠깐만요. 차트로 선형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자 이거 긁어가면 되겠죠. 같이 봅시다. 자 이겁니다. 아래쪽 게 볼륨이고요. 이쪽이 볼륨이에요. 한 해 동안 시간에 따른 이제 X축이 시간이죠. 시간에 따른 볼륨량의 변화고 1일 볼륨이에요. 데일리 볼륨. 자 그리고 위쪽이 바로 판매량입니다. XRP 판매량이죠. 자 둘의 관계는 이런데 일단은 저희가 볼륨에 있어서 1분기 거는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때 투기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물려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최고점을 찍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기적인 요소가 되게 강해진 시기라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지금 딱 봐도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약간 예외로 두는 게 좋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서 1분기는 좀 잘라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둘을 좀 1분기를 자른 뒤에 비교를 해볼게요. 분기별로도 보고 달별로도 좀 보죠. 자 그래서 1분기를 자르겠습니다. 1분기는 약간 문제가 있죠. 그냥 넣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 필터를 걸어야 되는데 1분기 뺍시다. 안녕히 가세요. 1분기. 자 1분기 사라졌고 마찬가지로 너도 1분기 빠집시다. 필터해서 1분기 보내버릴게요. 자 다시 그래프 가죠. 자 둘 다 1분기를 날렸거든요. 아래가 볼륨이잖아요. 볼륨은 이렇게 보니까 좀 변화를 좀 알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월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월별 소환하죠 바로. 자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월별로만 보겠습니다. 자 위에 게 월별 이제 판매량이죠. 위에 게 변화. 8월이 진짜 극대화해서 팔았네요. 판매를 했네요. 그리고 12월에 막판에 스퍼트를 했고요. 거의 2억 개 팔았죠. 막판에만. 10월이랑 11월에는 판매가 1억 개가 좀 안 됐어요. 근데 막판에 스퍼트 달려갖고 12월에 많이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아래 거 볼륨량도 월별로 체크를 해봅시다. 좀 저희는 추이를 보고 싶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 자 월까지만 좀 쪼개갖고 볼게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자 이게 월별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래 볼륨 같은 경우는 1분기 아까 보셨죠? 정고점 찍을 때 투기가 엄청 들어왔을 때, 투기 자금들 엄청 들어왔을 때 그때 시기랑 점점 줄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6월에 많이 내려왔죠. 예, 위에 판매량도 6월 때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요. 한 달에 5천만 개를 못 팔았어요, 리프사가. 근데 보면은 7월에 약간 올라갔죠. 판매량이 살짝 올라갔어요. 여기는 7월에도 약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리프사가 8월에 아주 급상승을 했죠. 기관들이 사줘갖고 거의 한 몇 배 뛴 거죠. 월별 판매량이 5천만 개도 안 되는데 2억 개를 넘겼어요.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월 평균 판매량보다, 기존보다. 근데 여기도 8월에 약간 볼륨이 상승합니다. 여기 7월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볼륨은 9월에 갑자기 확 뛰어요. 여전히 9월에도 많이 판매를 했고 1억 5천만 개 정도 판매를 했고요. 그러면서 10월에 다시 좀 더 내려가죠. 1억 개 좀 못되게 팔았는데 볼륨도 마찬가지로 10월에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상승했다가 좀 줄었다가 볼륨은 12월에. 이게 보면은 볼륨 같은 경우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확 뛰어갖고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는데 지금 한 이 정도에 수렴하고 있어요. 월 평균 볼륨이. 이 정도에 수렴하고 있죠. 근데 재밌네요. 저 이거 보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기간 판매가 급증한 시점부터 얘도 반전을 하네요. 같이. 반전을 해서 쭉 올라갔다가 그 전달에 이제 제일 많이 팔았죠.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에 판매한 양에서는 8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 기점 이후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형태로 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볼륨 같은 경우는. 재밌네요. 이게 과연 기관들 판매 때문에 볼륨이 반전했는지는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하지만 둘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네요. 확실히 반전한 시점이 똑같아갖고 볼륨이 월별로도 좀 볼게요. 볼륨 월별로도 그 테이블을 긁어야겠다. 옆에다 놓고 보면 그냥 여기서 보죠. 자, 보시면은 볼륨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월별로 아까 같은 경우 그래프로 보신 거지만 이건 수치화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때 한 6월, 7월, 8월 그리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수치였는데 지금 9월에 반전, 확실하게 반전했죠. 22억 정도? 아니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24억 정도 찍고 그 뒤로는 100억 미만으로 150억 미만으로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볼륨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아까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시점도 거의 일치하고요. 지금 그 볼륨이 상당히 많이 유지되는 이유가 진짜 기간 때문에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는 시점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는 요 정황만 놓고 무조건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은 이제 그거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2019년이 됐는데 요 뒤에 이제 1분기 때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통계 수치가. 여기도 그려질 거고, 그거를 보고서는 좀 더 사실에 근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 2분기 정도면 한 6개월 정도거든요. 이것만 갖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분기 거 데이터 나오고 2019년 2분기 거 나왔는데 역시나 둘이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죠. 작년 7월쯤부터 반전을 같이 일으켰는데 그게 기간의 진입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분기와 2분기 통계 수치가 나온 걸 보고 나서요. 일단은 아직 좀 더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이 작년 하반기 때, 이 3분기와 4분기를 합친 하반기 때 이 추이를 볼 때는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일치하죠. 반전 시점이. 얘가 확 오르면서 볼륨도 반전하기 시작했죠. 같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렴하고 있죠. 흐르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본 대로 올해 1분기랑 2분기 때도 비슷한 그 리프사의 기간 판매 이 수치와 그리고 전체적인 볼륨 사이즈가 같이 간다면은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반전한 게 볼륨이 늘어난 게 기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저희 4분기 때 총 판매량도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따로 이거를 뭐 회사나 다른 장소에서 핸드폰 갖고 이런 거를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확인하면서 지금 이걸 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분기 역시 판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괜찮았고요. 물론 3분기에 비하면 개수는 못 미칩니다만 한 5천만 개 정도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분기별 판매는 아니죠. 분기별 평균 금액, 평균 XIP 단가를 봤을 때도 4분기가 그래도 3분기 때보다 평균 가격이 높았어요. 그래서 직접 리프사 계약할 때의 가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평균 수치로만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4분기도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정확한 오피셜, 이 공표되는 리프사 입장과 생각, 의견, 데이터는 이번 달 23일 그 전후쯤 해갖고 이제 작년 4분기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때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이 데이터들을 보고 추정컨대 4분기 판매도 뭐 잘했다 정도로, 여전히 잘했다 정도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1, 2분기랑 확연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4분기 역시도 한 1, 2분기에 비하면 3배 이상의 판매 개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프사가 자랑을 할 것 같아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때도 판매를 잘했다, 이 정도 얘기는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작년 리프사의 그 판매 비즈니스는 이 정도로 좀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정리해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4분기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거 판매 관련해서 4분기 때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게 판매를 잘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볼륨을, 그런 추이를 이 리프사의 기간 판매와 프로그래미틱 판매와 비교했을 때 봤을 때는 이 관계가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관계를 갖고 있다. 다만 이제 2분기 동안의 자료를 봤을 때 분명히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 맞으나 2분기 정도의 기간 자료로 이거를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019년 1분기와 2분기 때도 한 1년 정도의 데이터는 추적해서 봤을 때 여전히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게 눈에 확인이 된다. 데이터로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작년 7분기부터 이제 이 XIP 기간 판매가 늘면서 볼륨량이 늘어난 게 기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요거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4분기 때 잘 판매했다. 괜찮은데요? 그래도 선방 정도가 아니라 잘했네. 이 정도면 굉장히 판매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4분기 보고서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벌써부터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나오면은 어떻게 써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부 때 이 데이터 보는 거는 여기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